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나TV 시청자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에 제가 영상으로 답글을 달아드리는 리플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글입니다. 장원재 엑스레이 27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편에 제니퍼 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에 아직도 남북 간의 현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생각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국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국력을 튼튼하게 하고 국민과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저는 폐쇄가 불가피했다. 폐쇄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었다라는 생각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성공단 업주 여러분들께서 배상을 요구하시는데요. 정부가 보험금도 지급하겠다. 또 나름대로 정산을 해서 배상을 하겠다라고 한 마당에 정치 공세 비슷하게 이 모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는 차원에서 길들이자는 의도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개성공단을 폐쇄한 적이 있죠. 그때 이 업주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싶습니다.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과거에 성형외과 의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보험사에서 이분이 신고한 금액으로 소득 신고를 한 금액에 준해서 보험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유족들이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은 훨씬 더 됐다라고 한 것이죠. 그때 세무서에서 그렇다면 실제 소득대로 보상금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업주 여러분들이 신고했던 소득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몇 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를 하셨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그분들의 손해액을 상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업체는 전기값, 수도세를 그동안 좀 안 내고 있었다. 밀린 액수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1회 사드 배치 통일은 국제문제다 편에 유태권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겐 양날의 칼일 겁니다. 그는 중국을 경제제재로 압박하겠다고 하고 오바마의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게 사드를 공짜로 배치해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결국 한미 관계는 반트럼프 세력의 증가, 반미 여론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기어이 사단이 나고야 말 것 같네요. 미국은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도덕적 의무감을 떨어버리고 급속도로 손을 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미 FTA 이행 문제만으로도 한미 간의 앙금이 불거질 터 한국은 정말 그 불안하고 암울한 구한말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태권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한국이 분담금을 좀 더 내야 한다고 밝혔죠. 한국이 안보의 상당 부분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선두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조금은 과격한 듯한 언행이 어찌 보면 미국 중산층의 피로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관점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이 미국의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25를 불러온 에치슨 라인, 전략을 공부하는 분들, 국제 전략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에치선 라인이 합리적이다. 일본은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지만 한국은 일본만큼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다만 6.25 때 미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생존했고 또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원조가 성공을 거둔 자랑스러운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싶은 상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기분 좋았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제정치에 영원 불멸인 것은 없습니다. 만약 미국의 태도가 한국에 대해서 덜 호의적으로 그리고 살짝 적대적인 것으로 변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행로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의 앞날에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지금까지는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샌더스 의원은 본인은 사회주의자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미국 정계에서는 이제껏 보지 못한 가장 좌성향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후보가 이렇게 미국식 기준으로 가장 이념적 편차를 드러내 보였던 적도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 특히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춘근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국제 정치학자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입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123회, 외국에서 근무하는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유 편에 박규병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을 붕괴시킬 실질적인 힘을 가진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하면 아무리 체제 모순이 심해져도 김씨 일가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 해도 스스로 붕괴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는 붕괴하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흡수 통일을 해서 국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진 대한민국이 탄생한다면 그 강해진 대한민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보다는 말썽꾸러기 북한이 있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국이 생각하는 현상 유지 전략인 것이고요. 분단될 때도 통일하려 할 때도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냉정한 국제 현실임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맞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국제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좀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통일이 됐을 때 과연 북한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김씨 왕조가 붕괴를 하고 북한의 행정 공백, 치안 공백이 생길 때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인수해서 한반도 전역을 자유민주 체제에 입각한 통일 한국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몇몇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데요.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북한의 지금 일부 지역을 중국에 떼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더군요. 그리고 통일을 할 때는 누군가가 시간과 땀과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땀과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느냐를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까요?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북한 인권법조차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간과 땀과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정해 줄까요? 모골이 송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 그러니까 자비령을 경계로 해서 지금 휴전선 북쪽과 자비령 남쪽, 평양과 원산선 남쪽은 통일한국이 통일한국이 실질적으로 실효 지배를 하지만 그 북쪽은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귀속하느냐? 아니면 꼭두각시 국가로서 좀 이상한 형태를 지닌 지금의 북한이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긴 복도형 핫도그처럼 생긴 형태로 이른바 버퍼존 완충 지역의 완충형 위성국가를 남겨놓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서 국내의 대내적 사회 불안 요소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국제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발언권은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의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법안을 다루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글입니다. 스텔론의 5425님이 황변의 법 뒷담화 4회 허위사실 유포 무죄인가 유죄인가 편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댓글 잘 안 남기는데 방송을 보고 한마디 하려 합니다. 홍가혜 씨가 한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상대로 개인이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홍가혜 씨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태까지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을 보고 나니 이 세월호 사태 이후로 언론에 대해 어느 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홍가혜 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홍가혜 씨는 본인이 잠수복을 입고 민간 잠수사로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서 세월호 말하자면 그 침몰한 그 세월호에 접근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직접 보고 들었다. 그리고 다른 잠수사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홍가혜 씨는 잠수부로 활동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본인의 주장이다. 홍가혜 씨가 이것은 내 주장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보고 들었고 주변의 동료 잠수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 언론 보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문을 기준으로 하자면 기사는 사실만을 다루는 것이고 의견은 사설을 통해서 개진하는 것입니다. 칼럼을 통해서 개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뜻으로 황성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박이라는 분이 이평기의 커피 이야기 5회 쉽게 배워보는 핸드드립 편을 보고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다방에서는 커피 그라운드를 정원 거름용으로 쓰게 합니다. 흙과의 비율을 20% 정도로 섞으면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됩니다. 약 2kg 정도의 봉투에 담은 버켓, 그러니까 덩어리 한 바구니를 매장에 무료로 내어놓는데 오후에 가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료로도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게 되는 이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네, 커피 갈고 남은 그리고 핸드드립을 하고 나면 찌꺼기라고 해야 하나요? 이 찌꺼기가 방향제로도 쓰이고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음식 잡티도 없애고 또 이렇게 거름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러디빈 이평기 사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재활용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리플 많은 글들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도 제 인상에 아주 깊이 콕 박혔던 글들, 제가 댓글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글들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